안녕하세요, 서산빵빵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하체 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에서 언급드린 하체 보강 내용은 관련 링크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지난 2020년 2월 봉고3를 출고받은 후에 캠퍼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8월에 상주에 있는 풀하우스 캠핑카에서 계약 후 11월 구조 변경을 받으러 가기 전에 1차로 하체 보강을 시작했습니다. 1차로 하체 보강 내역은 허브 스페이스 35mm 판스프링 1개를 추가하였고, 하지만 막상 구조 변경 후에 차량을 인수받았을 때 이 보강으로는 바운싱과 롤링의 대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서해대교를 건널 때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체 보강을 2차로 시작했습니다. 앞뒤 순정 쇼바를 OPX 쇼바로 교체를 하고 뒷 타이어를 CPR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앞 타이어도 CPR로 변경을 하고 싶지만 앞 타이어는 CPR 타이어가 없습니다. 타이어만 바꿔도 효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앞쪽이 너무 길은 벙커베드가 출렁일 때 나오는 바운싱을 방지하고자 벙커베드 사이에 스펀지 지지대를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과가 제일 만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캠퍼를 인수받았을 때와는 다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할 때에는 이런 하체 보강도 안정감을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3차로 코일 스프링과 옐로우 패드를 추가 장착을 하였습니다. 이 장착한 후에는 80% 정도 만족감으로 주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니다 보면 점점 더 좋아지고 싶어지는 동물인지라 이제는 하체 보강으로 인해 장단점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장점으로는 무거운 캠퍼를 싣고 다닐 때 안정감은 말할 수 없는 부분인지라 뺄 수 없는 부분이고, 단점으로는 공차일 때 발생합니다. 캠퍼를 분리하면 적재함 차고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짐을 적재하거나 캠퍼를 체결할 때 더 들어야 하는 부분이 제일 불편하였으며, 화물 자동차가 승차감으로 타는 자동차는 아니지만 공차일 때는 승차감을 아예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마지막 하체 보강을 도전해 보았습니다. 기존 차량에 버팅겨 주었던 코일 스프링을 제거하고 에어서스를 장착합니다. 에어서스의 효과를 공차일 때도 보고 싶어서 스프링 쇼바에 스프링을 탈거하고 장착, 옐로우 패드 탈거, 허브 스페이스를 탈거를 하였습니다. 기존의 하체 보강에 비해 에어서스를 믿고 다운그레이를 한 거나 다름없는 하체 보강이었습니다. 기존의 판스프링을 보강을 한 터라 공차일 때에는 에어서스의 압력이 가해지진 않지만 캠퍼나 무거운 짐을 적재했을 때에는 기존의 하체 보강보다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승차감에 대한 영상은 영상 위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랙 캠퍼나 캠핑카의 하체 보강에는 정답이 없는 듯 합니다. 자신의 차량과 운전 스타일, 캠퍼나 캠핑카의 상황에 맞게 선택적인 하체 보강이 정답인 듯 합니다. 하체 보강을 하면서 느낀 점은 뒤쪽의 하체 보강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지만 앞쪽의 하체 보강은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쇼바 교체 후에 추가적으로 듀얼 쇼바를 장착하고 싶어도 설치 공간이 안 남아 할 수가 없고, 타이어를 CPR로 바꾸고 싶어도 제품이 없으며 할 수 있는 거라곤 스테빌라이저 뿐인데 효과를 기대만큼 느낄 수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앞쪽 보강의 벙커베드 지지대 부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니 이 부분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앞쪽 하체 보강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풀하우스 캠핑카에서 캠퍼를 출고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나갑니다. 1세대의 캠퍼에서 많은 것이 업그레이드 되어 더 좋고 더 깔끔해진 현재 2세대 캠퍼가 출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캠퍼뿐만 아니라 하체 보강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드린 부분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하체 보강도 캠퍼 출고 시 병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모든 트랙 캠퍼와 캠핑카를 이용하시는 캠퍼분들의 안전운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하체 보강 영상을 다시 올려봅니다. 이상 서산빵빵이었습니다.